지난 며칠 동안 스페인 언론은 사실상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바로 이강인이다. 모두를 놀라게 만든 것은 골이나 경기장에서의 활약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새겨진 7번 유니폼이 보여준 엄청난 영향력이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새로운 유니폼을 공식 판매하기 시작한 지 정확히 24시간 만에 구단의 모든 역대 상업 기록이 차례로 무너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 주문량이 현재 공급 능력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나이키의 생산 및 유통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 속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한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의 첫날 기록마저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영입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과거 앙투안 그리즈만이 착용했던 전설적인 찔르번 유니폼을 이강인에게 맡기자마자 그의 막강한 영향력이 그대로 증명된 것이다. 메트로폴리타노에는 분명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캉인 7월 유니폼이 단 하루 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모든 유니폼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례 없는 열풍을 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강인이 어떻게 다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낸 세 시즌 동안 한국인 미드필더 이강인은 세 번의 리그 인 우승과 두 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포함해 수많은 선수들이 꿈꾸는 화려한 우승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트로피 뒤에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이 존재했다. 그는 여러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 머무르거나 기대했던 만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그에게 계속해서 교체에서 교체 자원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기저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다. 바로 그 공백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누구보다 먼저 발견한 것이다. 사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팀은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강인이 PSG로 이적하기 전부터 그를 꾸준히 지켜봤으며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왔다.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팀을 떠나자 곧바로 영입 작업에 속도를 냈다. 2031년까지 이어지는 계약과 함께 상징적인 즈르번 유니폼을 맡긴 것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강인은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영입된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대표 얼굴이라는 의미였다. 시장은 곧바로 그 선택이 완전히 옳았음을 증명했다. 판매 첫날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스토어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벌어졌다. 이강인의 7번 유니폼 판매가 시작된 지 불과 7분 만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은 대기열 모드를 가동해야 했다. 이어진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판매 시작 30분 만에 20,600건의 주문이 결제를 완료했다. 3시간이 지나자 누적 판매량은 74,500장을 넘어섰다. 12시간 후 구단 내부 집계 시스템에는 192,200장의 유니폼이 판매된 것으로 기록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영진은 새로운 역사적 기록이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그 격차가 이 정도까지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전까지 구단의 24시간 유니폼 판매 최고 기록은 앙투안 그리즈만이 세운 118,400장이었다. 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최다 득점자이자 오랫동안 구단을 상징해온 최고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이강인은 불과 8시간도 되지 않아 그 기록을 넘어섰다. 그리고 첫 24시간이 끝났을 때 캉인 7 유니폼의 최종 판매량은 무려 286,300장에 도달했다. 이는 이강인이 기존 기록보다 무려 167,900장을 더 판매했으며 약 142% 증가한 수치라는 의미다. 판매 속도로만 본다면 그의 유니폼은 지금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어떤 선수보다도 2.3배 빠르게 팔렸다. 이것은 단순한 신기록이 아니라 구단의 모든 상업적 기준을 새롭게 다시 쓰는 수준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놀라움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나이키는 곧바로 이강인의 286,300장 판매 기록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한 킬리안 음바페의 첫날 상업 성과와 비교했다.
은바페의 유니폼은 첫 24시간 동안 205천 건의 주문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그 수치마저 뛰어넘으며 스페인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상업적 경쟁 사례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존 기록을 깨는데 그치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킬리안 은바페마저 뛰어넘으며 또 하나의 놀라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 격차는 무려 7,300장으로 약 33.2%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은바페가 세계 최대 규모의 팬층과 축구 산업 시스템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이강인은 이제 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선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첫날부터 새로운 붉고 흰 7번 유니폼의 주인은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스타보다도 더 강력한 상업적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판매 시스템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그 폭발력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온라인 스토어의 접속자 수는 이전 세 시즌 유니폼 출시일보다 무려 거 4배나 많았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린 시간대에는 시스템이 분당 1,700건이 넘는 구매 요청을 처리해야 했다. 기술팀은 서버를 지속적으로 증설했고 장바구니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으며 주문 보류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까지 시행해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플랫폼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다. 유니폼이 품절되는 속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홈 유니폼 M과 L41 사이즈는 판매 시작 후 정확히 16분 만에 모두 품절됐다. 긴팔 버전 역시 41분 만에 시스템에서 자취를 감췄다. 판매가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총 2개의 사이즈와 제품 종류가 재입고 대기 상태로 전환됐다. 온라인 스토어뿐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오프라인 매장 역시 엄청난 혼잡을 겪었다. 직원들은 현장 구매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해야 했고 여러 판매점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름과 등번호가 모두 인쇄된 유니폼의 평균 판매 가격은 120유로였으며 첫날 소매 판매액은 약 3,436만 유로에 달했다. 그러나 판매 완료된 286,300장이라는 수치조차 실제 시장의 열기를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품절이나 결제 오류로 인해 완료되지 못한 주문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문 건수는 무려 296,800건에 이르렀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요는 나이키 EMEA가 즉시 운영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선수 이름이 인쇄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의 주간 최대 생산 능력은 약 130천 장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수요는 주간 생산 능력의 무려 2.28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나이키는 인쇄 공장에 추가 근무를 실시했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창고에서 빈 유니폼을 긴급 이동시켰으며 이강인과 7번 유니폼만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까지 별도로 구축했다. 당초 나이키는 첫 주에 약 72천 벌만 준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주문량은 불과 23시간 만에 그 수치를 4배 이상 뛰어넘으며 모든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버는 지속적인 과부하에 시달렸고 창고는 순식간에 비어버렸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세웠던 기존 기록은 약 100, 142% 차이로 넘어섰으며 킬리안 은바페의 상업 기록 역시 7,001벌 이상의 격차를 남긴 채 뒤로 밀려났다. 주문량이 생산 능력의 2.28배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강인이 만들어낸 현상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인 스타 이강인에게 상징적인 7번 유니폼을 맡긴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새로운 시대가 스페인 언론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상업적 지진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짧은 시간 만에 이강인의 7번 유니폼 이야기는 스페인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강인 효과를 조명했던 AS는 이번 유니폼 열풍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하루 만에 286,300장의 유니폼이 판매된 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었다. 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구단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반면 마르카는 이번 사건을 마드리드 두 구단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마르카는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음바페보다 7,300장이나 많았다는 사실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거둔 조기 승리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상태에서 이강인은 이미 같은 도시 라이벌 팀 최고의 스타를 상업적 경쟁에서 앞질렀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먼저 시작된 매우 드문 마드리드 더비일지도 모른다. 한편 문도 데포르티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과거 앙투안 그리즈만을 상징했던 질번 유니폼을 이강인에게 맡긴 결정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카탈루냐 지역의 이 매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랫동안 이강인을 추적해왔으며 상징적인 등번호를 과감히 맡긴 선택이 시장을 통해 완벽하게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번 유니폼은 이강인이 첫날부터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계기가 된 듯했다. 이후의 상황은 이강인이 가져온 가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1번 유니폼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구단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데포르티보는 이번 현상의 운영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들의 집계에 따르면 무려 17개의 제품 라인이 품절됐고 서버 시스템은 정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했으며 전체 시장 수요는 주간 생산 능력의 2.28배에 달했다. 이 매체가 특히 강조한 것은 판매량 자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강인의 실제 영향력이 이 정도였는데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첫 주에 겨우 72천 벌만 준비했는가? 라는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신문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축구 토론 프로그램들도 이 주제를 빠르게 다루기 시작했다. L7 당곡네이스 프로그램에서는 논쟁이 단순한 판매 수치를 넘어섰다. 한쪽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년 동안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같은 도시의 라이벌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강인이 마드리드에서 보기 드문 현상을 만들어냈으며 최근 들어 상업적 가치면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첫 번째 선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스페인 언론은 한 가지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강인은 단순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영입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마케팅 캠페인은 몇 시간 동안 화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앙투안 그리즈만의 기록을 깨고 킬리안 음바페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동시에 나이키의 생산 라인을 하루 만에 최대 가동 상태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이전까지 스페인 언론은 이강인이 과연 1번 유니폼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뒤 그 질문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시장이 어떤 논쟁보다도 분명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연일 새로운 기록을 보도하는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매장 밖의 분위기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른 아침부터 메트로폴리타노 지하철역 인근 공식 스토어 앞에는 새로운 7번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38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하비에르 오르테가는 아들에게 1번 유니폼을 사주기 위해 무려 2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리즈만이 7번 유니폼으로 역사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봤지만 새로운 선수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도시 전체를 열광시키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인은 아직 첫 경기도 치르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이미 마드리드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세 대학생 루시아 세라노 역시 원하는 사이즈가 계속 품절되는 바람에 주문을 3번이나 다시 해야 했다. 결제를 마친 뒤 그녀는 영수증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럴 번에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커뮤니티에서 수천 번이나 공유됐다. 한편 발레카스 지역에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미겔 앙헬 루이스는 아침에 진열한 스트롱 7 유니폼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페르난도 토레스, 세르히오 아구에로, 앙투안 그리즈만의 유니폼도 판매해봤지만 이렇게 빠른 판매 속도는 처음이다. 손님들은 가격을 묻지 않는다. 오직 원하는 사이즈가 남아있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레알 마드리드 팬들까지 이 상업적 기록에 대해 입을 열었다는 것이다. 킬리안 은바페 유니폼을 소장하고 있는 알바로 마르티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첫날에만 286,300장이 판매됐다는 사실을 듣고 완전히 놀랐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신입 선수가 은바페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판매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 주변 곳곳에는 1번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다. 어린아이와 학생은 물론 수십 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응원해온 오랜 팬들까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강인은 아직 골도 넣지 않았고 도움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공식 경기에서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가장 분명한 답을 내린 것은 바로 스페인 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지갑으로 선택을 증명했다. 아직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음에도 이강인의 7번 유니폼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모든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고 킬리안 은바페의 기록마저 넘어섰으며 생산 시스템 전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유니폼 열풍이 아니라 이강인이 마드리드 축구의 중심에서 새로운 슈퍼스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증거였다.